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칼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가톨릭 방송국에서는 새로운 기획의 일환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주 한인 동포들의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알아보는 전문가 칼럼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하일랜드 스테이트 뱅크의 모게지 전문가 유진 박 씨를 모시고 모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기지를 잘 얻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2003년도부터 이제 그 모기지 업무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2003년도 그때 당시에는 참 뭐 어느 분이나 할 거 없이 거의 계약서만 있으면은 모기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쉬웠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 그 서프라임,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 대대적인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융자기관의 그 모기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예.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그 비중이 많은 저희 한인 사회에서는 특히 요즘 론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간 그 10여 년 동안의 그런 그 융자 사이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뭐 이런 일반 은행에서 제공하는 프라임 랜딩이라는 게 안 되면은 그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뭐 다른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은 뭐 서프라임이라고 그래갖고 서프라임 융자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이제 그 서류 준비를 잘 하시지 않으면 심사해서 많은 부분이 그 거절당할 만큼 그 가이드라인이 까다로워진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어려우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전보다 조금 세금 보고를 올리셔가지고 본인의 그 심사를 받으시는데 이제 숫자를 그 좋게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저는 이제 고객들 상담을 할 때 늘 그 미국의 그 정보기관 CIA를 늘 머리에 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C라는 건 이제 크레딧이겠죠. 크레딧은 우선은 아무리 점수가 안 좋더라도 한 620점은 넘으셔야 그 론을 얻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700점 이상 뭐 되실 수가 있다면 740 이상의 크레딧을 유지하시면은 가장 좋은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뭐 크레딧을 본인이 뭐 점수를 떨어뜨리고 싶어서 뭐 그러신 분들이 없겠죠. 마지못할 뭐 그런 사정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가장 그 유의하셔야 되는 게 그 연체, 크레딧 카드 그 연체라든지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모게지 페이먼트. 지금 만일에 집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모게지 페이먼트에 대한 지나간 그 12개월간 연체 기록이 있으면은 상당히 그 융자 기관은 그 이제 레드 플래그라고 그러죠.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은 좀 요주의 인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심사에서 어려우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뭐 최근에 어떤 뭐 쇼세일 한 기록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좋을 건 없죠. 하지만 대개 이제 그런 기록들은 보통 한 2년이 지나시면 다 융자에서 그 가만히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아무튼 가장 그 직접적으로는 레이 페이먼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I, 이제 인컴이겠죠. 예, 수입이라는 거는 크게 나눠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샐러리를 페이스탑으로 받아오시는 그런 수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통한 수입이니까 조금 수입의 구조가 다르긴 해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 오너 중에는 본인이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서 나머지 이제 비즈니스 수입이나 아니면 손실을 갖다가 이제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직장 생활인 경우에는 그 그로스 자체를 수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제 손님 중에는 제가 이제 그 그로스로 받는 수입 중에서 그 중에 뭐 일부 401k라든가 이런
미래를 위한 그러한 그 은퇴 자금으로 적립을 하고 넷으로 받아오는데 그러면 혹시 론을 얻을 때는 그런 거를 제가 그 띄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뭐 연봉을 9만 10만 받으신 분이 있다면 exactly 그냥 그로스로 저희는 그 숫자를 계산해 드리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다른 무슨 디덕션이 좀 거기서 있더라도 크게 그게 불리하실 건 없고요. 다만 그 자영업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그 세금 보고 2년치를 굉장히 좀 자세히 보는 편이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 2015년, 16년보다 만일에 뭐 2017년도 나중에 그 세금 보고서가 숫자가 급격히 떨어졌다든지 하면은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꼭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설령 이유가 설명이 되더라도 가장 떨어진 그 적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요. 네. 그리고 인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2015보다 16이 좋았고 17이 좋았다. 그 경우에는 그냥 에버리지를 내죠. 가장 좋은 숫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도 조금 불만이긴 한데 자영업자들한테는 좀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좀 너무 터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늘 아무튼 그 세금 보고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A, 에셋이죠. 에셋은 과거처럼 저희가 그 제로 다운 페이먼트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없습니다. 아마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고요. 다만 그래도 최근에는 그 페니메라든가 이런 그 정부 모게지 공사에서 많이 그 가이드라인을 낮춰가지고 한 3%의 그 다운페이 자금만 있으면 사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FHA 융자라는 건 한 3.5% 다운페이먼트 그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꼭 다운페이가 본인의 돈이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부모라든가 어떤 친척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자금도 충분히 그게 다운페이에 그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에셋을 관리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떤 분들이 때로는 그 이런 캐시 비즈니스 리테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그냥 캐시를 갖고 계시다가 론 받기 전에 막 이렇게 디파짓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자금의 출처가 이게 때로는 그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내 돈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랜더들은 항상 그 source of fund가 정확해야만 그 본인 자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일에 그 집을 사시기 위해서 디파짓을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론 신청하시기 전에 한 3개월 정도에는 돈을 넣어놓으셨다가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2달간 스테이트먼을 어느 랜더나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 그 돈이 움직임이 없으면은 그거는 본인 돈이 되는 거고요. 은행에서는 전혀 묻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한 달 전 스테이트먼에 막 돈이 움직인 게 있으면 이게 왜 들어왔냐, 어디서 들어왔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집을 사고 싶은데 다운페이 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에셋 부분에도 해당이 되죠. 요즘 특히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특히 뭐 밀레니얼 제너레이션들은 보면은 수입들은 꽤 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갖고 이 집을 살 때 약간 고민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개들 이제 특히 뭐 저희 한국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자녀들을 서포트를 잘 하시니까 그 기프트로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급적이면 기프트를 받아가지고 집에 한 20% 정도 다운을 하는 게 가장 뭐 이자 조건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20%가 다운이 안 되면은 그 모게지 인슈런스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비용이 더 올라가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한다 그러면은 기프트를 받아가지고 20% 다운을 하는 게 좋고요. 만일에 뭐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3% 다운, 3.5% 다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수입 증명이 충분하고요. 크레딧이 적정 수준의 크레딧만 된다고 하면 뭐 집을 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프트 펀드라는 것 자체도 그 주시는 분의 그 자금 출처가 확실해야 됩니다. 예, 주시는 분이
가령 뭐 이게 딴 데서 어디 뭐 꼬운 돈을 주시거나 예. 그럼 이제 그게 결국 꼬리가 꼬리를 물어가지고 예.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예. 예. 요즘 타운세든 경기가 안 좋은데 당분간 렌트를 사는 게 안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직접 그 본인의 회계를 담당하시는 회계사분이랄지 그래갖고 본인이 얼만큼 과연 텍스를 많이 내고 있는지 또한 뭐 마켓의 상황을 잘 그 진단하시는 리얼터분들이 좀 잘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일단 그 융자 전문가로서 제너럴한 난리지에 입각해서 본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이제 모게지 이자는 현재는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예. 금년에 보니까 금년도 지금 경제 지표가 좋고요. 네. 2018년도에도 뭐 갑자기 무슨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럴 조짐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기에는 없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이라는 거는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능가해가지고 계속 그 밸류가 어프리시에이트 되는 게 그 미국의 일반적인 지나간 몇십 년의 그 상황이었거든요. 네. 물론 뭐 중간에 경제 위기 때문에 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집값이 그 올라갔기 때문에 만일에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이고 본인이 좀 그 텍스 디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없고 그런 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예, 만일에 그런 데 해당되신다 그러면은 저는 렌트보다는 집을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모게지 이자가 아마 뭐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적어도 한 내년에 4번 정도는 그 페드에서 올리질 않을까. 그 페드에서 대개 그 쇼텀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당장 모게지 시장하고는 연관은 없어도 그게 궁극적으로는 쇼텀이 올라가면은 모게지 이자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4%대의 이자가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면서 이제 5%도 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지금도 마땅한 집을 찾으셨고 여력이 있으시다면 지금 사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모게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201-394-7148로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